분명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 배는 왜 더 나오죠?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되뇌십니다. 게리 토비스는 말합니다. 살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의 언어라고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올리고 인슐린은 지방 창고에 자물쇠를 잠급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창고로 물건을 급히 밀어 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요. 오늘은 비난 대신 이해로 체중의 비밀 언어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토비스는 기자로서 비만과 대사의 연구를 추적했습니다. 수많은 논문 속 공통점은 칼로리만으론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죠. 같은 칼로리라도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크게 자극해 지방을 더 저장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기를 더 느끼고 움직일 힘은 줄어듭니다. 잘못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면 된다는 등식은 깔끔하지만 몸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빵 한 조각의 칼로리와 달걀 한 개의 칼로리는 체내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빵은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올려 저장을 촉진하고 달걀은 비교적 안정적이죠. 같은 양을 먹어도 배고픔과 에너지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다 이제 무엇을이 중요해집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착한 호르몬으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지방을 세포 안에 저장하도록 지시합니다.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면 인슐린은 오래 머물고 지방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아파트 경비가 야간 근무를 늘리면 택배가 쌓이듯이요. 우리가 지켜볼 것은 단순 체중이 아니라 인슐린이 쉴 틈을 주는 식사 리듬입니다. 탄수화물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설탕, 흰 밀가루, 달콤한 음료는 빨리 흡수되어 인슐린을 급히 끌어올립니다. 반면 채소 속 섬유질은 속도를 늦추고 포만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빵이라도 혈당의 출렁임이 커지고 그만큼 피곤과 허기가 밀려옵니다. 우리의 접시에 속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몸은 조용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설탕과 흰 밀가루가 널리 퍼진 것은 인류 역사로 보면 최근입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대사에는 낯선 손님이 됐지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빠르게 흡수되어 간과 복부 지방에 부담을 줍니다. 달콤함은 순간의 위로지만 다음 허기를 더 깊게 합니다. 익숙함을 의심하는 순간 새로운 선택의 문이 열립니다. 김 어르신은 아침에 달콤한 빵과 우유를 드셨습니다. 점심 전 이미 손이 떨리고 졸음이 쏟아졌죠. 탄수화물 급등 후 급락, 흔한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다음 주 삶은 달걀과 채소, 견과로 바꾸자 오후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인슐린의 리듬을 달랠 때 하루의 결은 부드러워집니다.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슐린이 높으면은 지방은 갇히고 몸은 금고 밖에 연료를 찾습니다. 그러니 허기는 신호이지 죄가 아닙니다. 신호를 낮추려면 자극을 낮추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단백질과 자연의 지방, 섬유질이 그 언어를 진정시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위에서 오래 머물고 호르몬 GGLP1과 PYY의 분비를 도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반면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지나가며 다음 허기를 부릅니다. 덜이 아니라 오래 배부르게 먹는 것이 비결입니다. 단단한 식사는 우리를 덜 흔들리게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호르몬 변화로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같은 식사에도 혈당이 더 크게 반응하고 피곤이 길어집니다. 해결은 엄격한 굶주림이 아니라 반응이 적은 식사를 고르는 지혜입니다. 작은 속도 조절이 긴 호흡을 만듭니다. 식후 졸음, 허기 빨리 돌아옴, 허리둘레 증가, 혈액 검사에서 중성 지방 상승과 HDL 감소는 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정적 진단이 아니라 몸이 연료 관리가 어렵다고 보내는 메모일 수 있습니다. 신호를 읽고 식사의 질을 바꾸면 곧바로 에너지의 결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단지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간으로 흘러가는 지방산과 호르몬 신호가 얽혀 혈당과 혈중 지질에 영향을 줍니다. 달콤한 음료와 잦은 간식은 이 고리를 강화합니다. 간을 편히 쉬게 하려면 당의 잦은 파도를 낮추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체중계 숫자뿐 아니라 허리둘레, 중성지방, 대사TG, HDL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대사의 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TG가 낮아지고 HDL이 개선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변화는 의료진과 함께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숫자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당지수, GI와 당부와 GL은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혈당을 올리는지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정제 곡물과 설탕은 높고 IP 채소와 견과는 낮습니다. 이 지표는 절대 법칙이 아니라 속도표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듯 식탁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포만감이 늘고 혈당에 출렁임이 줄 수 있습니다. 채소, 해조, 버섯, 통경과가 좋은 출처입니다. 씹는 시간은 몸에게 천천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완충기 큰 파도를 낮춥니다. 시니어에게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큰 창고라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류, 살코기 등 다양하게 섞어 드세요. 식사마다 이제 손바닥 크기 정도를 그 기본선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포만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건강한 지방은 맛과 포만의 다리입니다. 올리브유, 견과,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의 지방은 식사의 만족도를 올려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 자체가 살을 찌운다는 단순 공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강제로 저장하게 만드는 높은 인슐린일 때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초기에는 수분과 전해질 변화로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적절한 소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혈압과 질환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천천히 몸의 신호를 관찰하며 맞추세요. 안정이 우선입니다. 토비스는 운동만으로는 체중의 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운동은 칼로리 소모보다 대사 유연성을 돕고 기분과 수면을 개선합니다. 가벼운 걷기, 근력, 균형 운동은 혈당 파도를 낮추는 산들바람 같습니다. 무리는 금물, 꾸준함이 약입니다. 근육은 큰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가벼운 스쿼트, 의자, 일어나기, 벽 밀기만 해도 근육은 활짝 문을 엽니다. 밥을 적게가 아니라 연료가 잘 드나들게 하는 길 열기입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작은 초대에도 기꺼이 응답합니다.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 올라 인슐린과 맞물려 허기를 자극합니다. 밤늦은 간식이 반복되기 쉬워요. 잠자기 2시간 전 화면 끄고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호흡을 권합니다. 우리가 쉬면 호르몬도 쉬기 시작합니다. 혈당이나 혈압약을 드신다면 식사 변화를 서서히 의료진과 상의하며 진행하세요. 특히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 중이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안전한 조절입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미 당뇨나 전당뇨가 있다면 탄수화물의 질과 양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식사 기록과 혈당 변화를 꾸준히 메모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식후 1월 무시간의 느낌과 에너지, 수면도 함께 적어보세요. 숫자와 느낌이 만나면 길이 선명해집니다. 식탁은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달콤한 간식과 흰 밀가루 위주 식품을 뒤로 빼고 계란, 생선 통조림, 두부, 잎이채소, 견과를 눈에 잘 보이게 두세요. 쉬운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환경이 의지보다 강합니다. 장보기를 단순화해 봅니다. 단백질, 생선, 달걀, 두부, 채소, 잎이채소, 버섯, 브로콜리,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 간편식,
무가당 요거트, 통올리브, 삶은 달걀, 여기에 물과 차, 단순한 바구니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라벨에는 설탕이 다양한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시럽,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등 1회 제공량의 함정을 주의하고 원재료 순서를 살펴보세요. 무지방에도 단기 많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아침은 하루의 박자입니다. 달걀과 채소, 요거트에 견과를 더하면 혈당의 파동이 잔잔해집니다. 밥이 필요하다면 양을 줄이고 김치와 달걀을 곁들여 보세요.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차로 입맛을 깨우면 오후가 가벼워집니다. 점심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드세요. 생선구이와 큰 샐러드, 두부덮 채소, 닭살채와 나물 등 빵을 곁들이면 양을 줄이고 수프나 샐러드로 포만의 시간을 늘립니다. 오후 졸음을 이기는 한 끼가 됩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국이나 찌개에 채소와 단백질을 채우고 곡물은 소량으로 마무리합니다. 늦은 시간 간식은 다음날 허기를 키울 수 있어요. 식탁에서 대화를 늘리고 식사 속도를 늦추면 포만의 신호가 제때 도착합니다. 갈망은 파도처럼 옵니다. 물 한 잔, 10분 산책, 경과 한 줌이 파도를 낮춰줍니다. 달콤함이 필요하다면 과일 소량을 식사와 함께 드세요. 혼자가 아니라 몸의 신호와 함께 걷는 연습입니다. 메뉴에서 소스는 따로, 밥과 빵은 반만, 단백질과 채소는 넉넉히, 튀김 대신 구이, 달콤한 음료 대신 탄산수로 바꿔보세요. 동행과 함께 나누면 양도, 부담도 줄어듭니다. 외식도 연습이 됩니다. 명절에는 전과 떡, 달콤한 음료가 유혹합니다. 먼저 단백질과 나물을 충분히 드시고 저는 기름을 닦아 소량만 떡과 과일은 나눠 먹으며 속도를 늦춥니다. 즐거움은 맛의 양보다 사람의 온기에서 옵니다. 휴게소에서는 삶은 달걀, 구운 견과, 무가당 요거트를 먼저 찾습니다. 빵은 반으로, 음료는 물로, 호텔 조식에서는 달걀과 채소를 기본으로, 여정의 리듬을 잃지 않으면 돌아와도 몸이 편합니다. 변화가 멈춘 듯 보일 때가 옵니다. 수면, 스트레스, 간식의 작은 새어나감을 점검하세요. 허리둘레, 옷맵시, 오후, 에너지처럼 다른 지표를 함께 보세요.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조정의 시간입니다. 식사 사이 간격을 조금 늘리면 인슐린이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어지럽거나 약을 드신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포만한 식사를 먼저 만들고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어드는 흐름을 탑니다. 리듬은 몸이 결정합니다. 적당히 배부름을 말로 적어봅니다. 0은 매우 허기, 10은 더 못 먹을 포만, 식사 전 3, 4, 4, 식사 후 6, 3, 5, 7을 목표로 해보세요. 천천히 씹고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으면 신호가 더 또렷해집니다. 식사의 질이 바뀌면은 부종이 가라앉으며 초기에 체중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압 변화를 가끔 체크하고 어지러우면 휴식하세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몸의 춤을 지휘하지 말고 호흡을 맞추세요. 편안한 소화, 낮아진 오후 졸음, 가벼워진 무릎, 더 선명한 아침, 체중계에 없지만 삶의 분명한 성과들입니다. 옷이 잘 맞고 산책이 즐거워지면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수치를 넘어 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수한 날은 배운 날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비난하지 말고 오늘의 한 끼를 다정하게 준비해 봅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물결입니다. 물결 위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배우자와 친구와 동호회와 함께하면 지속이 쉬워집니다. 주 1회 걷기 약속, 레시피 나눔, 외식 메뉴 미리 고르기, 작은 동맹이 큰 유혹을 이깁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닌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허리둘레, 식후 졸음, 간식 빈도, TG/HDL 변화처럼 구체적 메모를 가져가면 상담이 깊어집니다. 목표는 약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 조정입니다. 파트너와 대화하듯 의료진과 계획을 세우세요. 지방을 먹으면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오른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식사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일 때 중성지방 개선과 HDL 증가를 보고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검사로 확인하며 조정하세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좋은 원천이지만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단기 빠르게 흡수됩니다. 통과일을 소량 식사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연이라는 이름 아래 속도를 잊지 마세요. 운동은 보약이지만 식탁이 흔들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30분 걷기보다 먼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허리둘레에 더 빠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돛을 밀기 전에 돛을 먼저 달아야 합니다. 저지방 식단이 항상 더 건강하진 않습니다. 지방을 줄이는 대신 단기 늘면 인슐린 자극이 커질 수 있죠. 포만을 주는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포함한 식사가 지속을 돕습니다. 답은 균형과 반응입니다. 68세 방 여사는 아침빵을 달걀과 채소로, 오후 과자를 견과와 산책으로 바꿨습니다. 외식에서는 소스 따로 밥 반만. 12주 뒤 허리둘레가 줄고 오후 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체중계보다 거울 속 표정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72세 초의 선생은 밤마다 과자를 찾았습니다. 컵의 견과를 미리 소분하고 잠전차와 독서를 습관화했습니다. 3주 후 밤, 갈망이 잦아들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승리가 큰 자신감을 낳습니다. 1주 아침 재구성, 2주 라벨 읽기와 장보기, 3주 외식 전략 연습, 4주 정체기 점검과 수면, 매일 물 충분히, 단백질 먼저, 채소 넉넉히. 무리하지 말고 기록하며 조정하세요. 30일은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 많은 경우 칼로리보다 인슐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을 길게, 수면과 스트레스, 움직임은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다음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과 호흡입니다. 지금부터 한 끼, 한 걸음씩 함께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